저는 부자아빠님과 함께 VIP 회원님들 리딩 같이 드리고 있는 부방장인 공장장이라고 합니다. 부자아빠님 아니고요. 부자아빠님 컨디션이 살짝 조금 떨어지셔가지고 조금 뒤에 오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장 상황도 설명 좀 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20년 만에 코스닥 랠리가 올 것이다. 당분간은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라고 부자아빠님이 굉장히 패닉 속에서 말씀드렸고 4월 초에도 말씀을 드렸죠. 벌써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시간 빨리 가고 있죠. 지수 상승률만 3월 19일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그죠? 현재까지 지수 상승률만 60%입니다. 여러분들 종목만 잘 선택을 하셨으면은 100%, 200% 수익률 나오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보통 V자 반등 나와가지고 빠졌던 걸 대부분 다 회복을 했죠. 그죠? 그거는 뭐 단타로 보고 들어간 거 아니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속도가 다 다르고요.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금으로 몰빵하지는 마세요. 부자아빠님이 추천해 주시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세를 보는 눈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은 중간중간 대응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 조금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대형주들 많이 보시죠.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한 3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지금 코스닥이 한 더블 정도 더 잘 가죠. 더 가볍죠. 어떤 분들은 코스닥 지수를 지금 뭐 세계 최강 상승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대형주 큰 종목들은 3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 더 나가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코스닥이 더 가볍다. 부자아빠님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죠. 코스닥이 더 가벼울 것이다. 이번에는 낙폭과대 반등도 빨리 나올 것이고 좋은 종목이라면 빨리 회복하고 오히려 그 고점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그 4월달 이후부터 계속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저점 구간에서 못 샀다는 거죠. 손이 안 나가죠. 급락이 나왔던 3월 19일, 3월 20일, 3월 말일경에 요 구간에서만 샀어도 그죠? 요 구간에만 샀어도 60%는 아니더라도 40%, 50% 정도 수익은 나셨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내가 못 샀다는 게 문제죠. 현금이 없었거나 아니면 겁이 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고 살려고 했거나 그런데 벌써 쭉 가버렸어요. 지금 5월 10일이죠. 거래일로만 따지면은 3월 19일부터 약 한 30일 정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본인들이 여기 투자를 할 수만 있었다면 이게 만약에 지수만 상승률이 60%인데 종목별로 보면 또 다르겠죠. 근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삼성전자 요거는 지금 코스피보다 더 약하죠. 갈수록 더 약해진다 그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33% 시장 전체를 통합적으로 다 사버렸어도 33% 수익이 났을 거예요. 저점 대비. 그런데 삼성전자는 최대 맥시멈 여기 반짝 올라왔던 4월 중순경 여기가 20%였고 현재 한 14% 더 오히려 더 떨어졌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부자아빠님께서 가긴 갈 수 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긴 갈 수 있지만 생각보다 더딜 것이다. 그리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씩 줄여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삼성전자 나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계속 삼성전자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2017년도 반도체 시장 랠리 나올 때 16년 17년 나올 때 여기서 계속 추가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저희들이 익절을 했어요. 미중무역 분쟁 때문에 좀 시장이 시끄러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고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도발 행위에도 크게 무너지지 않아서 다시 매수해봐서 다시 또 한번 익절을 하고 또 조금 줄이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아빠님이 가치와 추세 매매를 같이 보고 계세요. 가치 투자자는 그냥 빠져도 계속 산다. 그냥 나는 뭐 계속 살래. 그러다가 나중에 못 버티면 3년 4년 버티다가 못 버티면 그냥 팔아버리죠. 익절해버리거나 익절하면 다행이고 손절해버리거나 하는데 못 가니까 안 가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는 부자아빠님께서는 그리고 추세를 잘 보세요. 추세를 잘 보시기 때문에 이런 중간 1, 2년의 마디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개인 투자들 굉장히 분양이 많이 돼서 과거 영상만 보셔도 삼성전자에 오래를 하시는 분들 좀 조심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삼성전자 물론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돈을 버신 거니까 단 1%, 2%, 10%라도 수익 내시면 잘 하셨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는 거죠. 왜? 나는 10%밖에 못 벌었는데 저 친구는 다른 종목 투자해가지고 60%, 70%, 100% 벌었어. 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같은 돈 내가 3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내 친구 놈은 투자 잘해가지고 단기간에 뭐 70% 80% 나고 나는 열심히 투자했는데 우리나라 1등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10%밖에 안 났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다 배 아픕니다. 그게 사람 심리인 거예요. 왜? 나는 삼성전자에 물려있는데 다른 주식 빵빵빵 잘 날라가 봐요. 배 아프지.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전화 와가지고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되니? 삼성전자 좀 들어가 볼까? 나 지금 여유 자금 있어. 평소에는 여유 자금이 없으시다가 꼭 뭐 투자할 때는 여유 자금이 있으시더라고. 뭐 5천만 원 갑자기 생겼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난지 모르겠어요. 빌리셨는지 뭐 대출 받으셨는지 알 수는 없는데 평소에 매번 돈 없어 하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셨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아니면은 뭐 꼼짓돈, 쌈짓돈 다 빼가지고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무겁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네,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5월 3일자 기사인데 58층 갇혔습니다. 3전 구조대 언제쯤 오나요? 58층이 뭔고 했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5만 5천 원 위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물려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주식을 5만 8천 원에 산 일명 통합개미들이 넋두리. 코스피 상승세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좀처럼 5만 원을 돌파를 하긴 했는데 다시 또 내려앉았죠. 요즘 이제 버스, 인버스 하는데 버스 계속 뒤로 가고 있어요. 후진하고 있어요. 후진 기어로 악셀을 이빨이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빨리 올라가지도 않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약간 기대감을 주고 있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죠.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 아프실 거예요. 이게 빨리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 나가주면 제일 좋은데 계속해서 애만 태우면서 뒤로 조금씩 빠지니까 소위 말하는 희망 고문하고 있죠. 희망 고문. 그래 언젠가 떨어지지 마냥 크는 나무가 어디 있어. 그래서 온갖 안 좋은 뉴스들 다 찾아보시잖아요. 내가 지금 포지션이 인버스이기 때문에 인버스가 상승하려면은 지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냥 온갖 안 좋은 뉴스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하셔가지고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제 뭐 연락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좀 종목들을 팔고 빠지길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인버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안 좋은 뉴스만 계속해서 퍼다 나르시더라고. 근데 계속 주가는 아침에 마이너스 줬다가 하루 마이너스 줬다가 상승. 하루 아침에도 살짝 마이너스 줬다가 플러스. 이거 분봉 보면 더 재밌습니다. 코스피 지수. 아침에 쭉 빠졌다가, 그죠? 아침에 쭉 갭으로 빠졌다가, 마지막에 다음날 쭉 올라가고, 아침에 쭉 빠졌다가 마지막에 들어올리고, 그죠? 최근 며칠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쭉 빠졌다가 들어올리고, 아침에 시작은 빠져요. 마지막은 올라가요. 전형적으로 시장이 조금 강할 때 나오는 패턴들이죠. 시장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쭉 올렸다가 마지막에 삐리리 빠져요. 이렇게. 아침에 올렸다가 또 삐리리 빠지고 저점 뚝 깨고 아니면 보합권에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살짝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아침에 빠졌다가 소위 말하는 전략 후강이라고 그러죠. 그런 패턴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피를 말리고 있어요. 차트 기법으로 봤을 때는 딱 들어 눌려서 눌림목 같은 자리인데 한 번은 나올 것 같은데 그 한 번이 잘 안 나오니까 굉장히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막 다른 종목들은 막 가는데 괜히 인버스 투자했나 싶기도 하고 투자를 하실 때 내가 방향이 맞나 싶어서 조금씩 투자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신데 투자하실 때는 자신감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시는지 거의 올인이시더라고. 있는 자금 없는 자금 다 끌어다가 또 쓰시고 대단한 배짱이십니다.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기가 투자했던 방향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할 거라는 어떤 시나리오 뭐 이렇게 계획은 짜놓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버스는 자꾸 고속으로 후진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추세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씀을 부자 아빠님께서 하고 있어요. 달려가는 KTX에 온몸을 던져서 KTX를 막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KTX를 막으려고 혼자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뼈가 아작이 납니까? 아니면은 KTX가 아작이 납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될 수 있으면은 추세가 강하게 나올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코스피 중에 다 진상이냐? 다 진상은 아니에요. 코스피 지수가 33%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수를 견인하는 다른 놈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찌글찌글한데 뭔가 가는 놈은 있기 때문에 지수가 33%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이오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가 33% 올라갔던 거예요. 바이오만 올라갔습니까? 바이오만 올라간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올라갔어요. 그건 찾아보세요. 시총 한 100개만 보시면 됩니다. 시총 100개도 안 보고 주식 투자 하시려고 하시면 그건 조금 발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혼자 고민하고 혼자 투자하고 골머리 썩어가면서 하겠다, 머리 쥐어짜면서 하겠다 하시면 최소한 어떤 큰 흐름들을 보실 때 코스닥 코스피 시총 한 200개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근데 같은 기간에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더 빨리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3월 20일 날 저희 유료 회원님들께 드렸던 문자 서비스에 있는 것을 제가 갖고 왔어요. DPC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장 힘든 날 3월 20일이면 여기 앞쪽에 여기 힘든 날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 드린다고 다 사시는 건 아니겠죠. 실제로 행동하셨으면 지금 저점 대비 200% 상승했습니다. 이런 종목도 있고 이런 종목도 있고 33% 올라간 것도 있고 200% 올라간 것도 있고 60% 올라간 것도 있고 70% 올라간 것도 있고 문제는 그 패닉에 누구는 못 샀는데 누구는 샀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매번 공부는 하잖아요. 매번은 공부는 하긴 하는데 패닉 올 때마다 도망가시잖아. 패닉 올 때마다 하면 안 돼 하시잖아요. 좀 더 기다려봐요.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딥시 앞쪽에서도 많이 저희들 추세 매매 한다고 잘라 먹었던 종목입니다. 2017년도에서 18년도 한번 잘라 먹고 또 2019년도 앞쪽에 사가지고 또 잘라 먹고 앞쪽에 사가지고 잘라 먹고 또 사고 샀던 거 보이시잖아요. 샀잖아요. 실제적으로. 일찍 잘라 드신 분도 있고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문제는 뭐냐? 내가 패닉에 행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 백날 해봐요. 정작 사야 될 때 못 사면은 그 공부 하나만 하죠. 요거 카 거식인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다. 2019년 9월에도 공개 매수 추천 드렸어요. 2019년 1월 달에 또 무방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20% 수익 났어요. 단기 투자자네. 그러신 분 계시더라고. 수익 나서 매도하시면 29% 드시는 거고 안 드시면 뭐 못 드시는 거지. 19, 20, 23, 24 패닉에 전부 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 또 공개 추천 드린 거니까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부자빠님 무료 추천주를 주신 거니까. 어떻게 됐어요? 카카오 15만원 또 샀죠. 3월 24일. 아플 때 사봤잖아요. 아플 때 여러분들 사봐야죠. 부자빠님 맨날 말씀하시는 게 그건데. 우리 이제 VIP 회원님들은 예전부터 사오셨으니까 매수 평단가가 좀 많이 낮아요. 여기 이제 11만원 아래쪽입니다. 싼 바도 드린 거죠. 저희들은 부자빠님하고 여기 이제 알수 계속 사모아가지고 여기서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 이거 못 버티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버티십니까? 샀는데 꼭대기 물렸는데 50만원, 60만원 샀는데 빠지면 25만원까지 50% 이상 빠지면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부자빠님 고점이다. 개인 투자자도 바이오 단기간에 많이 샀으니까 무거우니까 조심하자고 해서 계속해서 매도 사인 그 다음에 비중 축소 관점을 말씀드렸던 거고 시장이 아프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면 다시 추가 매수 가능한 거죠. 가치와 추세를 같이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악재에 사보는데 수익 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래 힘들 때 사보는 모험심 이것만 드린 거 아니잖아요. 하이트진로 그때 이거 하고 같이 드린 게 하이트진로잖아요. 카카오 같이 드린 게 9월달에 그럼 신고가 났네. 시장은 소수의 긍정적인 사람이 끌고 갑니다. 오늘 공장장님 강의 잘 들으셨죠? 테마주, 급등주, 상한가 이런 건 나보다 더 잘해. 조지스로스가 나는 종목을 10개를 보면 7개는 틀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투자하다 보면 틀림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틀린 거를 잘 버리는 거 알아야 돼. 사업을 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팜 시스템은 종목이 많습니다. 그 대신 저는 골자군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죠. 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면 종목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랬더니 수익이 크기 때문에 한두 종목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